안녕하세요. 상크리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간호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과 전공 과목을 상담을 해보면요. 이제 지역사회 간호와 이제 간호관리 공부를 하면서 매년 수험생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 좀 나눠볼게요. 바로 강사와 교재 문제인데 사실 기술직이나 이런 전공 과목에는 강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학원에 이제 특정 유명 강사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호직 공무원분들이 보통 전공 과목에서 고민하는 게 어떤 거냐면 A라는 강사님과 B라는 강사님이 있다고 할게요. 보통 두 분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거든요. 수험생들이요. A라는 강사님은 강의를 잘해요. 그런데 교재가 B라는 강사분에 비해서 좀 설명이 부족하고 해설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B라는 강사님은 A라는 강사님에 비해서 강의력은 좀 약합니다. 하지만 교재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간호직 수험생들 중에서 A 강사분한테 수업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B 강사님한테 수업을 들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수험생분들의 어떤 수험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데 자신과 잘 맞는 강사님이 있는 것, 있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수험 스타일과 잘 맞지 않는 어, 강사님이 있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만약에 본인이 간호직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혹시 인강을 많이 볼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 교재가 잘 구성이 된 교재 강사님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교재에 이제 어떠한 중요도나 뭐 기출의 범위 그리고 자주 나오는 부분 아직 안 나온 부분 또 나왔다면 언제 나왔는지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간호직 공무원 전공과목 공부하면서 우선순위 정하기가 참 편하죠.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교재를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강을 좀 적게 보실 분들은 오히려 교재가 좋은 강사님을 활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본인이 인강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강의력이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의력이라는 거는 수험생분들이 자신과 잘 맞는 수험 스타일과 잘 맞는 강사님의 강의를 정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모르는 게 좀 많고 강의를 많이 의존할 것 같다. 그러면 자신과 잘 맞는 강의력을 가진 강사님의 강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자신이 본인이 선택한 강사님이 강의를 잘해요. 근데 교재가 설명이 너무 빈약해요. 그래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면은 기본서에서도 아마 다룰 거고, 그리고 관련 기출 문제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아마 다룰 것 같고요. 강사님이 만약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단원별 모의고사나 또는 전범위 모의고사에서도 아마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즉,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책이 좀 부실하다 하더라도 어차피 문제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내가 좀 교재가 잘 나온, 설명이 좀 잘 나온 교재 위주로 보겠다. 대신 강의력이 좀 약해요. 그것도 뭐 상관은 없죠. 교재를 보면 되잖아요. 결국은요. 그렇죠? 강의라는 거는 반드시 수험생분들이 공무원에서는 의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전적으로 어떤 강사님 믿고 따라가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특정 과목만 강사님들의 특징이 보통 이제 과정을 확 늘려놓고 많은 걸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만약에 강사님이 하나를 다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과목은 밀려요. 그래서 공무원 선생님들이 일단 강의를 드릴 때는
자신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들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보통 합격생들 배출을 보면은 강의가 필요한 과정은 딱 두 과정이에요. 기본서, 기출. 그리고 법과목에서는 뭐 법이 개정되거나 최신 판례 특강 이 정도죠. 그리고 합격하는데 필요한 교재도 기본서, 기출, 그리고 약간의 문제풀이 교재. 문제풀이 교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집 같은 단원별 문제집, 또 최근 시행처별 기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범위 모의고사.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의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 문제는 어떤 강사님이 좋고, 뭐 어떤 교재가 좋냐, 안 좋냐,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했다고 하면은 각각 장단점은 있어요. 그럼 장점은 살려주시되 단점은 보완하면 됩니다. 강의력이 부족한 분의 강의를 듣는 분들은 교재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교재가 좋은, 해설이 잘 나온, 설명이 잘 나온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교재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문제풀이에서 보완을 하면 된다는 거죠. 또 부분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강의를 들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는 너무 A 아니면 B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A 강사님이든 B 강사님이든 합격생들은 많이 배출합니다. 수험생 본인이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기술직 수험생분들이나 아니면 전공이 있는 특정 분야의 수험생들은 그 전공 과목에 대한 어떤 정보나 교재가 많지가 않다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다 같이 얻는 상황 내에서 여러분이 선택해가지고 공부하면 되고요. 또 그만큼 그 과목은 남들과 차이를 내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막 남들이 막 80점 맞았는데 우리가 90점 맞는 것도 쉽지도 않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정보가 없는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반대죠. 공통 과목에서 승부를 내야죠. 국어, 영어, 한국사. 전공 과목을 푸느라고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공통 과목을 풀 수 있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간호직은 워낙 합격率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합격 전략은 남들이 틀린 거는 본인도 틀려도 상관없다. 하지만 내가 맞춰야 할 것을 최대한 실수를 줄인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직 막 합격率막 90, 그러면은 두 문제까지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문제가, 남들도 틀릴 수 있는 문제 틀려버리고, 그리고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를 실수를 최소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주세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이유나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플래너에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자신의 약점이 보이고 또 그 약점을 계속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직 수험생들이 가끔씩 이제 전공 과목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